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욱입니다. 예, 박종욱 멘토님. 예. 발냄새 많이 나시는 편이십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약간 좀 프리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양말을 잘 안 신어서 좀 발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셨을 거고요. 성인 남성 중에 10명 중 2명이 무좀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가 힘든 게 또 무좀입니다. 높은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습도 찬 날씨 때문에 가장 무좀이 크게 걸리시는데, 발냄새 이제는 사라지게 하셔야겠죠. 자, 거기에 좋은 거는 나일론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가락 양말을 신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을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조금 낙폭이 좀 커졌던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박종욱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 조정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금융시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2100을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으로 잠깐 이렇게 올라섰었다가 그러면서 지금 한 2060 부근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부근대가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조금 더 이렇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또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지금의 눌림목 구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이제 그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 지가 7월 한 중순 때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26조 규모의 그런 이제 돈이 들어올 게 있고,
또한 또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12주 연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코스닥은 현재 좀 조정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코스피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뭐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계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가 조금 긴가민가한 자리라고 이렇게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530대 구간에서 약간 쌍바닥 모습에 지지 모습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530선마저도 붕괴가 된다면은 2차, 3차까지도 붕괴되면서 500까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코스피 쪽으로 만약에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코스닥 돈이 유출이 돼서 코스피로 다 갈 거냐, 아니면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의 그런 조정을 거치면서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냐, 요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요, 코스닥 일단 관망, 코스피도 관망, 그리고 코스피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눌림목 공략 이렇게 적극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기금의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던 양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기금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추세 추종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를 가지고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서 추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적인 부분 아니면 자산주, PER적인 부분, PBR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던 게 바로 연기금이었고, 자, 지수가 2080포인트에 근접할 때마다 연기금의 매도세는 크게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연기금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자, 요때 한번 나오죠. 다시 700억 가량을 매도를 하는데, 이때도 지금 2076포인트까지 빠지는 날에 매도세가 나왔던 경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가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미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로 도입을 하기는 힘들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만 좀 더 안정적인 수익권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개별적인 장세는 유효하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드러나는 종목군 위주로 포트를 좀 더 구성을 한다면 좀 더 알찬 수익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나눴고요.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증권주 상당히 좋았었죠. 하지만 오늘 소폭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박주현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증권주나 금융주를 단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단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동안 연기금의 매수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수급이 많이 좋았었죠. 그러면서 한 3개월, 4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이제 연기금 수급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코스피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투자 수급을 보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급 현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그저께서부터 지금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서 어제하고 오늘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따르는 전략을 많이 한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11선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뭐 한 21선 눌림목 그 부근세에서 보통 이제 반등을 노린 전략을 보통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좀 붙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삼성증권 앞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그런 경제 강한 자극제가 있다고 하면은 삼성증권도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다고 보니까 눌림목 공략 이렇게 적극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증권주 안에서는 대장주입니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증권주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시장에 대한 일단은 기대감 때문이겠죠. 시장 자체가 화랑장으로 넘어가는구나. 이제는 무조건 상승장이구나. 지금은 상승장 초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증권주가 그만큼 오버베팅이 조금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태였는데 지수는 어떤가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수와 그리고 증권주의 상승률 차이의 괴리율에 대한 발생으로 지금 증권주는 조금 빠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희망퇴직 비용이 400억이 가량이 일회성 비용으로 유출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가량 감소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증권주가 올라가기에는 버거운 상태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너무나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냉정한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주에 대해서 좀 더 관망하는 시선을 가지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증권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항상 이슈가 되죠. 그만큼 다음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네이버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자, 박종영 멘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다음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에 네이버는 많이 못 올랐죠. 예,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뭐 80만 원대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가의 성질상 보게 되면은 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구간을 넘었을 때는 빨리빨리 넘어서야지 탄력성이 많이 붙게 되는데요. 반대로 어떤 기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 기간에 그런 매물대를 다 소화해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더 많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호실적 발표가 나고 더 좋은 실적의 발표가 날지라도 그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심리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만 원대하고 지금 80만 원대, 85만 원대 구간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121선하고 61선, 21선이 지금 배열이 계속 꼬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뭐 투매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보유자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코스피가 만약에 2100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이버도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코스피 따라가지고 같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박종영 멘토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빠질까요?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네이버의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2014년 2분기까지의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면요. 기타적인 부분이 소액 차지하고 거기에 컨텐츠 바로 라인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의 광고,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광고를 뜻하는 부분이죠. 이 광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한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네이버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라인이 지금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을 봐라. 이 주가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라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자분들? 자,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에서 대부분의 라인에 대한 이용자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아 권역 외에, 그리고 아시아 권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20%가 지금 같은 경우에 25%대로 비중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라인을 글로벌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까지도 적다. 그래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 자체,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행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치명적인 지금 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인자 바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네이버의 독과점적인 시장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장 자체는 당연히 네이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70%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시장은 냉정하게 다음에 손을 슬며시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네이버 아직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종민 멘토님. 예. 다음과 네이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꼭 하나만 고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투자 성향한 것 쪽은 이제 관련이 깊은데요. 약간 추세 추종을 따르고 만약에 좀 단시간에 빠른 수익률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좀 나는 느리지만 더디지만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간다 싶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네이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투자자들의 시청자님들의 그런 투자 성향을 면밀히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나는 좀 빠른 종목 가겠다면은 다음 가시고 아니면 좀 느린 종목 가시겠다면 네이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느끼셨습니까? 이게 바로 양다리 작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종목만 골라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예. 시청자분들, 저도 다음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KG 이니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이니시스. 예,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요즘 이렇게 또 많이 빠지는 종목은 잘 없죠. 참 시장에 거의 상당히 힘든 모습인데, 박종민 대표님 혹시 그룹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거 같은 경우, KG 같은 경우는 그룹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이거를 제야에서는, 돌림 뺀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림 빼기가 뭐냐? 일단 코스닥,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청자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코스닥이, 한 2, 3개월 전에 처음 1차 하락을 할 때는요,
IT 부품 섹터가 빠졌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바이오 섹터, 그 2차 파동 때는 바이오 섹터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IT 섹터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좀 하락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빠졌던 IT 섹터도 같이 빠지긴 하지만 이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자결제 이쪽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주식을 이렇게 오래 관찰하신 분들 보시면은 빠질 때 한꺼번에 빠지는 거는 투매고요. 네. 돌림으로 빠지는 거는 지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섹터별로 이렇게 뺀다는 거 명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뉴스로는 이제 그런 전자결제, 카카오 쪽에서 전자결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자결제, KG 이니시스나 아니면은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약간 그 명분에 불과하고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빠질 걸 각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이 벌어진 거고요. 이미 이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대하고 1,500원대 지금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붕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보통 10,000원대 보통 지지선이 어느 정도 한 며칠간의 지지를 받지만은 보통 만원대까지 2만 원 가던 주가가 10,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요 보통 9,000원대 그 초반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걸 차트를 이렇게 쭉 들이켜 봤을 때 KG 이니시스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22,000원에서 만원까지 해가지고 많이 빠진 걸로 보이겠지만은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요, 한 3,000원, 4,000원대에서 놀던 주식이 그동안 전자결제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역배열이 나오고 있고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1,400원대 중요한 부분을 지지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깨져야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도 하락을 할 때는 과격하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면은 악성 매물로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10,000원 이하에서 10,000원대 부근에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9,000원 한 중반서부터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접근해서 들어가셔가지고 10,000원 초중반까지 노리는 전략 이렇게 한번 권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일단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것은 그것도 다음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이 카카오톡이 무서운 건 알죠. 하지만 주가에 대해 반영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됐던 게 또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박정영 멘토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 자체를 조금 더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바로 이 전자결제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크게 한번 빠지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IT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빠졌었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크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바카라주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빠지는 적이 있었고, 하지만 전자결제주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순환매를 통해서 한 번은 조금 크게 빠진다는 부분이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전자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사실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 바로 과점 기업입니다. 과점 기업이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자, 카드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런 전자결제주 피지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와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회복되기 전 상태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 시장에서도 크게 경기는 소비가
크게 올라가기 힘든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수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 하단에 보시면 수급창을 조금 열어놨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수급을 따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몰렸을 거라고 의심이 조금 되는 상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종목별 투자자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5월달부터 7월 25일까지, 오르기 전이죠. 상승하는 날까지만 딱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48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32억 원 정도 매수가 크게 들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군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회사의 사정, 그리고 업황 자체가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쫓아가셔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꼭 보여주는 게 바로 이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멘토들의 수익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종목이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4.8%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고요. 조선선제 종목을 변동성에 따른 악화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잘마테크 종목 오늘장 0.25%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2.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2.6%로 다시 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21.8%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4위와 5위는 정동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테크행이 19.7%로 4위를, 한국전력이 16.5%로 5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가 새롭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니테스트가 22.9%를 기록하며 새로운 1위로 탄생했는데요. 1위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멘토들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69.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2.2%를, 3위는 김선윤 멘토가 2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파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겨날까요?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히든카드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으로 대박 터지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한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선 종목 포트폴리오 점검 바로 AS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자, 조선선제가 지금 4.1%, 9%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금 빠진 상태고, 그리고 S1,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영업무역 1%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 한 개씩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 의견을 제가 조금 내는 종목, 바로 조선선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선제 같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여전히 우상향으로 추세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왜 빼냐고요.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조선선제를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자, 처음에 목표 수익률이 10%였습니다. 그 10%대까지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전고점 72,700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 S1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1 보시면요. 하단에서 지금, 손폭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며칠 만에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내일 이 종목이 빠지는지 아니면 급등을 하는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한 달 뒤, 적어도 한 달 뒤 아니면 세 달 뒤에는 분명히 큰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시안적인 부분보다는 원시안적인 부분으로 멀리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야말로 시청자분들이 푸근하게 많이 살 수 있고 푸근하고 즐겁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하단선. 자, 76,600원대 정확하게 지금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단기적인 박수권 상단 자체를 지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까지 다시 한 번 더 주는 모습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곧 눈앞에 왔구나. 시간은 걸릴지언정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상단이든 아니면 하단이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왕 매수하셨는 거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저를 믿고 종목을 좀 더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AS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브라질입니다. 자, 반도체. 예, 최근 SK하이닉스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죠. 예, SK하이닉스. 자, 그런 반도체 기업들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대로 죽을까요? 저는 안 죽는다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미 상승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영역에 바로 패키징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패키징을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납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 회로판이라고 하죠. 메인 회로판에 반도체 연결 소자 부분을 나부를 연결하는, 접지시키는 부분인데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STS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시그네틱스, 그리고 이 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 쪽으로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실적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자, 흑자 전환. 지금 이 기업은 실적 발표를 끝낸 상태입니다. 2분기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이 크게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가치가 나타났는데요. 자, 매출도 늘었습니다. 매출은 10% 느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영업이익도 같이 한번 늘어나는 모습. 자, 안에 내부적인 부분으로 마진이 많이 남는 상태가 되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고부가 가치군을 판매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바로 SSD,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이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업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고부가치군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 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자, 축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건데요. 이 기업은 바로 브라질에 법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법인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브라질 법인을 세우는 회사에 대해서만 관세적인 부분을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 브라질 그냥 물건 주지 말고 우리가 가서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세운 회사가 바로 HT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흑자 전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실적도 나날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기업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 기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 아까 전에 제가 AS를 안 해드린 이유가 있죠. 자, 일단은 하나마이크론과 궁합이 좋습니다. 맞죠? 한번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STS 반도체, 아니면 시그네틱스의 지금 현재 PR은 얼마일까요? 자,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24배에서 가량이 되고요. 지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30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바로 하나마이크론은 아직까지도 8.6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트렌드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HD 마이크론에 대해서 효과 자체가 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꼭 살펴보시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차트인데요. 자, 얼마 전에 갑자기 이유 없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과정이고, 이 구간이 뭐죠? 바로 힙소 구간입니다.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자, 주가 추이 어떻습니까? 자, 가장 크게 보이는 선이 바로 이 8270원 선입니다.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구나. 자, 어떻습니까? 저항이 나타났었고 지지가 나타났던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하단 밴드, 바로 하단 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밴드는요, 자, 요 가격대 되겠네요. 자, 요 가격대 보이시죠? 7,850원이 바로 하단 밴드였습니다. 그 밴드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의 가격대, 바로 이 가격대. 자, 얼마입니까? 8,100원에서 8,200원 정도 되겠죠. 오늘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빠질 수 없는 장이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자, 매수가는요 8,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94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기입니다. 이번에는,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공개를 하고, 제 포트폴리오 AS 점검을 해드리고 나서,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잘만테크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여러 종목을 이렇게 담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종목을 안 담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히든카드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소개한 이후에 제가 최적의 매수 자리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종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제가 편입을 했을 때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잘만테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계속 기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 2000선에서 1800 이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멘텀이 한 번만 불어준다면은 뭐 121선 이후 넘어서고 480선 넘어서고 해가지고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을 잘만테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큰 30% 이상의 큰 변동폭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구나,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 장학재단이고요. 두 번째는 초이노믹스고요. 세 번째는 경남은행입니다. 지금 뭐 키워드를 보고 나서 보면은 정말 뭔가 좀 강한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초이노믹스, 조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요. 최근에 먼저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신조어로 초이노믹스라는 이런 뭐 신조어가 탄생이 되는데요. 일단 히든카드 그 키워드 첫 번째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롯데 장학재단이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이 거의 50%에서 6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롯데 장학재단에서 한 1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한 8%, 9%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볼 때는 국민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 게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한 8, 9%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항상 보는 거 재무제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에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자 수익입니다. 뭔지 약간 조금 느낌이 오시는 시청자님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영업손익도 조금 주춤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성장성이나 안정성에서 그냥 튼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최경환 부총리하고 노믹스하고 합쳐진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요새 이런 관련된 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추세 추종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추세 추종이 아니라 꺾이는 종목 잡아가지고 반등 매매 노리는 전략을 보통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이노믹스 보시면은 7월 중순 때 최경영 경제부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그 코스피 상단을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뭐 LTA하고 뭐 DTV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뭐 2080이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업종별 주간 수익률 살펴보시면요. 은행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7%, 정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뭐 증권, 그 다음에 뭐 건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뭐 화학이나 뭐 종이, 목재, 전기전자 이런 애들은 오히려 빠졌죠. 근데 딱 눈여겨볼 게 지금 은행, 금융, 증권,
경제가 활성화되기 직전에는요, 보통 건설이나 아니면 증권, 아니면 은행 업종들이 많이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두시고 눌림목 공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듣는 게 없어졌죠. 왜냐?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2014년 10월, 예, 이번 연도 10월이죠. 예, 인수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은행이 만약에 인수가 되고 나서 예, 보통 이제 상반기에 안정화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은행을 그 큰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은행을 먹어버렸으니까.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은 그게 안정화될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써먹길 바라시겠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BS 금융주주입니다. 많이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이 강력하게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동안 2000박스권을 넘겨오면서 그동안 많이 힘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100을 넘기 위해서는 뭐 2080이나 뭐 2040밴드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잡아야 될 거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설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금융, 증권, 은행 이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27조 규모의 돈을 하반기에 푼다고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를 그 암묵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막 IT 다시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도 지금 쓸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공업이나 중공업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IT 섹터들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던 건설이나 아니면 증권, 은행 이제 부각을 받을 때는 또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BS 금융지주 한번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S 금융지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종목들이 넘어갈 때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최소 넘어갈 때는 최소 뭐 한 3, 4%, 3%에서 5% 정도는 보장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쭉 놓고 보시면은 BS 금융주주가 지금 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단에서 꼬리를 다 넘기고 나서 17,000원대를 넘기고 나서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가 쌍바닥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241선이 됐든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기간 수렴 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분명 경남은행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이노믹스 관련주로 강한 상승을 이번 하반기 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BS금융지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BS금융지주의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은 코스피를 좀 하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대에서 15,000 후반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 15,650원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고점인 17,5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또 넘기면은 그때 봐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밴드인 14,7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익 멘토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막상막하 투맨쇼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박종현 멘토님 한마디 하시죠. 예, 요새 시청자님들 정말 오락가락한 장인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내릴 것 같기도 한데 또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럴수록 내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요. 예, 못 먹어도 고 아시죠? 예, 끝까지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말에 저도 동참합니다. 못 먹어도 고 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종목군들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